먼저 경기도 광명에서 지방선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다문화정책연구소 이호석입니까? 이호석 네, 대표. 맞습니다. 이호석입니다. 네, 이호석 대표 나오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경기도 남양주입니다. 남양주에서 내년 지방선거 준비를 하고 있는 남수진 청년위원장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남수지입니다. 네. 우리 이호석 대표부터 자기소개 간단하게 해주시고 그 출마 준비를 하는 걸로 저희들이 듣고 모셨는데 어떤 생각으로 출마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그런 말씀부터 먼저 하시죠. 네, 우선 이렇게 생중계로 제가 유튜브 채널에 나와가지고 하는 게 처음이라서 상당히 좀 떨리기도 합니다. 우선 저는 경기 광명 을에서 청년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호석입니다. 현재 그 소개해 주신 대로 카메라는 저쪽을 보시면 돼요. 네. 저 메인 카메라 보시면은 잘 안 나와요. 네네. 청년이라서 예. 한국 다문화 정책 연구소라는 단체를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왜 그 다문화라고 이야기를 할까라고 하면은 제가 그렇게 보일진 몰라도 제가 다문화 가정 출신입니다. 예, 어머니가 일본 분이신데요. 그래서 이중 국적을 갖고 있었는데 자진해서 이중 국적을 포기하고 해병대 장교로 임관해서 3년 동안 복무하고 최근에 전역을 했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문화정책연구소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출마에 대한 부분은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광명에서 쭉 나고 자랐고 그 광명에 대한 애정이 있는데 계속해서 이 광명이라는 지역 자체가 20년 전부터 이 보수의 약세 지역으로 해가지고요. 계속 떠돌이 정치인이 광명에 와가지고 정치를 막 시험 때처럼 하고 경유지로 이렇게 해서 저희 그 광명 보수 시민들의 마음을 되게 상처를 많이 입혔습니다. 그래서 좀 광명을 정말로 사랑하고 광명을 잘 아는 사람, 광명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좀 정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입장에서 좀 광명에서 출마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해운대 자원입대에서 장교로 예, 3년입니까? 장교도? 예, 그렇습니다. 어디서 근무하셨어요? 저는 김포 강화에서 이사단에서 근무했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예. 예. 자, 그리고 이번에는 우리 남양주에서 지방선거 출마 준비를 하고 있는 남수진 청년위원장인데요. 자기소개하고 좀 출마 의견 말씀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남양주 병 청년위원장 남수진입니다. 출마를 왜 하게 됐냐는 고민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제 대학 시절에 총학생회장을 맡으면서 제가 내세운 공약들이나 그런 것들을 실제로 이행하고 그리고 학생들의 권리를 증진시키는 과정에서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요구를 전달하는 역할이 아니라 제도와 구조 안에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경험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알게 된 것은 단순히 대학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재 청년들의 문제 또한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현실의 어려움들이 단순히 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세대가 모두가 함께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남양주 그리고 또 신도시인 다산 신도시에 거주하면서 이제 저희 신도시 같은 경우는 청년들이 많이 거주하는 공간이기도 하거든요. 그 공간에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리고 현장에서 함께 어떠한 방법으로 정책을 내세우고 정책을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다가 이제 남양주에서 기초의원을 출마를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를 정책으로 만들려고 책임 있게 전달하는 역할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더 이상 청년들의 목소리가 대변되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이 직접 본인들의 정책을 의사결정을 결정할 수 있는 주권자가 되기 위해 출마를 결정했던 것 같습니다. 예. 여기 이호석 대표도 광명을 말씀하시면서 한 20년 전부터 이 좌파들이 득세하고 횡행하는 광명이 됐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남양주도 비슷하죠. 예. 저희 남양주에는 정말 다 굵직한 국회의원들이 계시는데요. 뭐 대표적으로 저희 양자 역학을 공부하고 계신 최민희 의원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사법 개혁만 외치는 김용민 의원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뭐 앞에서 요새는 내란 특검이니 1인 시위하는 말도 안 되는 장군 출신 김병주 의원이라든지 남양주를 지역구 의원이지만 지역에 존재하지 않는 그런 메이저 국회의원들만 계셔서 남양주 주민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상하고 괴상한 자들이 지금 남양주를 그 지역구가 3개인데 지금 독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니까 두 분 다 그 기초 의원이시죠. 출마 예정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저는 광역. 광역입니까? 예, 맞습니다. 어쨌든 지역에 굉장히 이 불리한 우리 자유파 진영에서는 상당한 험지라고 불리는 지역에서 이제 출마를 지금 결심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길 자신 있어요? 무조건 이깁니다. 예. 뭐 해병대 예. 정신으로 필승 정신입니다. 예. 남수진 위원장. 예, 저도 열심히 이기기 위해서 지금 매일 아침 저녁으로 출근길과 퇴근길에 1인 시위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어떤 1인 시입니까? 이재명 재판 진행이라든지 또 이런 것들을 좀 청년식으로 풀어내서 그냥 이재명 무죄법을 만들어 달라. 더 이상 이재명 개인의 문제로 행정부와 사법부, 입법부가 헌법 앞에서 유린다는 망가지는 게 거 예. 보기 싫다. 예, 그냥 그럼. 차라리 이재명은 무죄다라고 예. 아예 법을 만들어라. 예. 그 반응들이 어때요? 춥다 보니까 네. 응원을 많이 해주시고 뭐 호두과자 이제 파시는 분은 호두과자를 하나씩 입에 갑자기 넣어주시거나 이렇게 응원해 주시는 분들도 뭘 좀 많은 것 잘 드시게 생겼어. 예, 먹는 거 좋아합니다. 아니, 저희 광명에서도 이게 예. 전국적으로 지금 1인 시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1인 시위 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엊그저께 이렇게 해가지고 거리에서 퇴근길에 했는데 갑자기 한 7, 8살처럼 보이는 꼬마가 다가와가지고 귓속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욕할라나 했는데 찌째면 구속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증거 사진도 있고 해가지고 제가 너무 기특해가지고 사진 같이 찍었는데요. 정말 이렇게 1020, 30 세대 인원들도 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건 비상식적이구나 이렇게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지난주인가 광명 시당 특강 갔었잖아요. 그때 그 광명 전통시장. 네네. 거기를 제가 그 시장 구경하고 이러는 걸 제가 좋아해서 그냥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광명이 이제 우리 자유파 입장에서는 험지라고 하는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저를 알아보시고 먼저 와서 인사하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광명이 좀 많이 바뀌었네? 제가 그런 느낌을 가졌어요. 이제 남양주도 제가 조만간 갈 건데요. 거기도 어떻게 민심이 바뀌는지 변화가 되는지 직접 좀 취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전에 7살 아이 그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10대, 20대, 30대가 이재명 정권, 종북주사파 정권에 대해서 강력한 비판의 그 뜻을 저희 조사상 응답해주고 있거든요. 실제로 우리 청년들은 그 같은 세대이기도 한데 그렇게 느끼고 계십니까? 뭐 저희야 이렇게 얘기하면은 사실 뭐 이야기할 게 없는데 제가 일례로 네. 저희 아버지가 사실 전라도 출신입니다. 그리고 네. 친척들도 절반 이상이 지금 광주에 있는데요. 광주에 이제 있던 그 어렸을 때 봤던 아기 때 봤던 사촌 동생이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제가 열심히 이제 SNS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뭔 얘기를 하나 또 했더니 네. 아, 형, 나도 똑같은 생각이야. 근데 우리 반 애들도 다 빨리 광주 벗어나고 싶어 해. 이렇게 얘기를 맞아요, 카톡을 한 맞아요. 겁니다. 예. 그게 사실 대구가 이제 보수의 심장이면 광주는 또 진보, 좌파의 심장이지 좌파의 심장이라고 않겠습니까? 하지, 지그들끼리. 네. 예. 그래서 거기서도 이렇게 젊은 세대들이 많이 바뀌고 있다. 이게 정말 많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고등학교에 거의 뭐 열의 9은 다 우파라는 거예요.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로게인 막 이런 거 한대요. 맞습니다. 그럼 내가 궁금해서 뭐라 그 한 명은 뭐냐? 그랬더니 한 명은 아무 생각이 없는 애래. 뭐 좌파도 아니야. 그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느끼세요? 저 역시도 저희 어머니가 전라도 분이셔서 이제 네. 외갓집이 전라도에 계시는데 사실 그분들은 저희 앞에서야 이제 정치적인 얘기를 할 때 그런 저희 보수 성향인 얘기를 하지만 동네에선 사실 조용히 왜냐면 이제 그 지역 분위기에 어르신 분들이다 보니까 그 색이 너무 강해서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고요. 1020, 30 세대도 제가 친구들끼리 인스타그램을 보는데 스토리에 간혹 이제 보수 관련된 스토리들을 공유하는 친구들이 점점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게 이재명 정부가 사실 20대 그리고 10대들이 봤을 때 사실 상식적이지 않은 언행과 그리고 상식적이지 않은 정책들을 내세우는 것들이 아마 10대, 20대의 합리적인
이제 생각을 하는 기성 세대가 아닌 신세대들이 그런 생각을 조금씩 보수화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청년 세대들이 이재명 정북주사파 개딸 권력에 대해서 가장 그 분노하고 비판하는 대목이 어디입니까? 내로남불이죠. 내로남불. 예. 우리 편은 다 무죄. 남의 편은 무전 유죄. 이것이 지금 이재명 정부가 가지고 있는 가장 취약한 내로남불식 정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청년 세대들은 내로남불을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유독 크게 반응하지 않을까. 나는 되는데 너는 안 돼. 라는 메시지가 아마 강력하게 전달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호석 대표. 자꾸 이 과거에 본인들의 과거 발언에 걸리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내로남불이 정말 가장 큰 모순이긴 한데 그게 다 이제 사실 베일에 그 쌓여놓고 이 사람 뭐 처벌할까요 말까요 하면은 본인들 처벌해야 됩니다 해놓고 까놓고 보니까 뭐 민주당이면 사실 할 말 없고 다시 이런 경우가 덮어버리고.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걸 우리 청년들이 제일 싫어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는 되고 네, 그런 거죠. 네. 그래요. 그 이제 두 분이 다 청년 정치인으로서 그 내년 선거 준비를 하고 계신데 이제 정치권에 그 오래됐어요. 김대중이는 무슨 젊은 피 수혈을 계속 받아갖고서 오래 살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젊은 피 수혈 그랬거든요. 그 이제 그때 젊은 피 수혈로 김대중이 똘마니가 돼서 지금까지 정치하는 것들이 꽤 많습니다. 또 우리 국민의힘 또 자유파 쪽에서도 선거 때마다 세대 교체를 얘기하면서 뭐 청년 최고위원 목도 하나 따로 하기도 하고 또 비례대표에 청년 대표가 한 명 들어가야 된다 그러기도 하고 이제 그러는데 그런데 지내놓고 보면 이제 코스프레로 한 번 쓰고 버리는 경우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청년대회에서 우리 청년들의 말씀을 쭉 들으면서 그 부분이 좀 와닿더라고요. 우린 더 이상 그렇게 기성 정치인들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싶지 않다. 실패하든 성공하든 우리가 우리 목소리로 우리 힘으로 우리 정치하고 싶다. 두 분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저부터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일단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광명 같은 경우에는 이 당협위원장들이 좀 떠돌이 정치인이 많이 왔었는데요. 뭐 제가 이름을 거론을 하기엔 좀 그렇지만 지금 포천에서 계신 분도 지금 광명에서 한번 저희 그 김영태 그거? 네 맞습니다. 네 청년 정치인 대표적인 뭐 청년 정치인 뭐 이런 뭐 수식어도 붙는데 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 광명 갔다가 광명 있다가 포천 네, 지금 갔으니까 가평 그래서 잘 아시는구나. 맞습니다. 그때 이제 당협위원장 때 제가 대학생 위원장이었는데 아하, 예. 한 번 만나고 말았지만 근데 제가 뭐 김영태 그 위원장을 뭐 디스하려고 이렇게 말한 건 아니고요. 이 청년 정치라는 건 사실 나이만 청년이어야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청년답게 하는 그 기대 효과를 기대하고 그렇죠. 하는 건데 그럼요. 사실 그거에 대해서 부응 못하는 것도 조금 있는데 한편으로는 이 당협이나 중앙당에서 청년 뭐 예를 들어서 남수진 위원장님이 당선이 되면 자기의 어떤 청년다운 정치를 해야 되는데 당협이나 중앙의 어떤 지시사항 그리고 계속되는 어떤 정치 생활을 위해서 자기의 목소리를 못 내는 그런 환경이 조금 우려스럽고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무늬만 청년이 많아요. 맞습니다. 예. 심지어는 청년 최고위원 연령을 45세로 해놓으니까 한 두 달 후에 45세가 넘을 진종호 같은 자가 굳이 청년 몫으로 최고위원 하겠다고 그래서 한동훈이 밑에서 그 헤쳐먹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야말로 전형적으로 이 청년 파리 정치인데 예, 지금 김영태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어떠세요? 누구 이름을 불러야 될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저는 청년 정치인들이 너무 소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이러스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기성세대 입장에서는 그들이 함께하는 동료가 아니라 하나의 생각이 다른 바이러스인 거죠. 네. 그러다 보니 청년 정치인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세우고 생각을 전달하기보다 기성세대를 모방하고 따라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그들의 공천을 청년이라는 이유로 공천을 줬던 이유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아하, 예. 그래서 당으로 하여금 청년을 공천을 줘야 하는가에 대한 물음표를 던지게 하는 모습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청년의 나이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만 45세가 청년일까라는 생각을 저는 계속합니다. 그 흔히 말하는 영포티라고 하죠, 요새 세대에서. 어허. 젊은 척하는 40대 아저씨를 우리 당은 청년이라고 공천을 줍니다. 그들이 생각과 사고가 과연 청년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2030의 문제점, 2030이 지금 직면한 현실들의 문제와 괴리된 분들을 이제 청년이라고 공천을 주고 청년 공천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시스템이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혹시 그 아까 제가 김용태 이야기를 꺼낸 이유가 네. 사실 김용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나이로는 적합하지 않습니까? 이게 청년. 근데 아직 30대죠. 그렇죠. 근데 말씀하신 거에 되게 공감하면서도 제가 이 나이가 청년의 이 꼬리는 한다고 안으로 들어온다고 해서 마냥 정치가 아니라 진짜 구태 정치를 답습하지 않는 그 청년 정치인의 모습들을 많이 저희도 보여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어떤 정치 하고 싶으세요? 저는 이게 지금 이 시기에 더욱 많이 보이는 게 자기 정치하는 정치인들이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차후에 어떤 정치 생활을 연명하고 또 재선하기 위해서 되게 눈치 보고 이러는데 저는 정치인이라는 이 직업 자체가 그 자기의 어떤 당과 나라를 위해서 싸우기 위해 있는 역할과 임무를 부여받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제대로 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정치인 하고 싶습니다. 네, 자기 정치가 아니라 정치 본연의 뜻대로 네. 소속 정당 또 당원 더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고 싶다. 네, 그렇습니다. 네, 남수진 위원장은요? 저도 동감합니다. 기존 정치인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잃을 게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년 정치인의 가장 큰 장점은 잃을 게 없다는 잃을 게 것이기도 없다.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소신 있게 걸어야 합니다. 말보다는 행동에 앞서는 정치를 해야 합니다. 단순히 바쁘다는 이유로 현장을 등한시하지 않고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행동하며 시민들과 소통하는 정치를 해야 합니다. 저희는 기존 세대와 다르게 체력과 그리고 실행력, 공정함, 그리고 투명성, 그리고 정직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무기들을 내세워서 열심히 우리가 가지고 그래. 있는 보수의 가치를 내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딴 건 몰라도 두 분 체력은 걱정 안 해도 될까요? 네, 자신 있습니다. 아니 실제로 지금 말씀들 하셨지만 현장 중심 정치 또 국민 눈높이 정치 또 어려운 분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고 손잡아주는 정치 하려면요 엄청난 체력이 필요합니다. 그 국회의원들이 초선 때 한 몇 달 하다가 말아요. 너무 힘드니까. 예. 근데 그런 정치를 정말 초심 잃지 않고 끝까지 다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막상 정치판에 들어와서 선거를 준비하고 하다 보면 정치판 바깥에서 볼 때는 잘 몰랐던 어려운 점들이 여기저기서 막 나타날 것 같은데 제일 어려운 점이 뭐예요? 가장 어려운 점은 사실 돈인 것 같습니다. 예, 청년들이 사실 제가 정치를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주변에 이제 얘기를 했을 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금수저냐라는 말이었어요. 예, 그리고 정치를 한 번 해서 잘못하면 너 인생이 망가질 수 있다. 이제 다시 회귀가 불가능한 만큼 패가망신한다 그러지. 돈이 많이 쓴다라는 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정치의 문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구조는 사실 능력 있고 뜻 있는 청년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을 주저하게 만드는 가장 큰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정치가 특정 계층만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 되지만 현실은 여전히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능력 있는 청년들이 정치에 참여하고 그렇게 발굴하기 위해서는 청년 정치인 펀드 조성 등 제도적이고 투명한 지원 방식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있어 고성국 TV 같이 저희 청년 정치인들 돈 없고 이제 광고를 할 수 없는 정치인들이 이런 방송에 나와서 저희를 홍보하고 그리고 또 기성세대와 다른 청년 정치인들을 강조함으로 인해서 청년 정치인들이 좀 선거에 나가더라도 후원들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지 않은 모습이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낡은 정치는 진짜 돈이 많이 들어요. 아니 그러니까 돈 말고는 사람을 모을 방법이 없으니까. 맞습니다. 예, 근데 낡은 정치인들은 그래요. 그런데 지금 뉴미디어 시대의 새로운 청년 정치는 사실은 그렇게 돈이 많이 들지 않아요. 꼭 필요한 경비는 들어가겠지만 대부분이 그 뉴미디어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뉴미디어는 그 자체는 돈이 안 들잖아요. 물론 이제 지금 저희 고성호 TV가 그런 일종의
그 터미널 역할을 좀 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은 저희들이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이 선거법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러나 현실적으로 젊은 청년이 정치판에 들어와서 뭔가 선거라고 하는 걸 할 때 가장 먼저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거는 돈 문제다. 아주 솔직한 말씀이세요. 또 네. 그리고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는데요. 제가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비단 금전적인 것만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치를 하고자 하는 분들의 보통 연령대가 이제 40, 50대에 더 많은 분들도 계시는데 어느 정도 이제 사회에서 성공을 한 또래 친구들이 있는 연령대입니다. 그러나 저희 청년 같은 경우에는 사회 초년생이거나 아직 취업을 못한 친구도 있을 정도로 어린 나이기 때문에 그렇지. 예. 이 사실 도움을 요청하는 나이 또래만이 좀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지지 기반이나 이런 것들도 조금 부족한 편이다. 그래서 여기 아미고 이제 시청하시고 계신 우리 아미고 여러분들이 이 청년들이 정말 정치 잘 할 수 있도록 금전적인 거 달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요. 이런 그 후배들을 잘 예뻐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낙선 이후에 만약에 이게 반드시 뭐 승리한다라고 해병대 정신으로 하겠지만 네. 혹시 낙선이 된다면 낙선 이후에 다시 그 어떤 경제 활동을 해야 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부담을 느끼고 좀 주저하는 경우도 없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우리 청년 정치인들을 물론 본인들 스스로가 결단하고 뛰어들고 험한 길을 헤쳐가야 되지만 경험이 일천하고 또 여러 가지로 또 자원이 상대적으로 빈약할 수밖에 없는 청년들, 재벌 2세 청년들이 아닙니다. 정치인 2세 청년들도 아니에요. 이런 청년들이 올곧게 정치 진입을 해서 정말 우리 국민이 원하는 정치를 걱정 없이 딴 걱정 없이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형태의 관심과 지원과 지지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 저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무리 한 말씀씩 듣겠습니다. 우리 남양주에서 지금 그 기초의원 선거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남수진 위원장님 마무리 한 말씀 듣겠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계속해서 맛있는 식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맛있는 음식은 없습니다. 맛있는 음식 없이는 맛있는 식사가 될 수 없습니다. 저희는 청년으로서 많은 맛있는 음식들을 이제 요리해서 제공해 드리는 셰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금전적으로 뭔가를 해드리고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를 이재명 정부처럼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정책 안에는 좋은 음식이 있을 겁니다. 좋은 정책 안에는 더 좋은 식사가 있을 겁니다. 국민들이 가장 원하는 의식주 문제가 그래서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정책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좋은 정책들을 많이 얘기함으로 인해서 좋은 정치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한국다문화정책연구소 이호석 대표님 마무리 말씀 듣겠습니다. 네. 우선 이렇게 정말 소중한 자리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또 이 방송 보고 계신 우리 보수 자유우파 우리 아미고 시청자분들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선배님들께서 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지금의 대한민국 아닙니다. 이제까지의 대한민국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저희가 정말 열심히 정치도 꿈꾸고 잘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건 저희가 하겠습니다. 제가 이 방송 출연하기 전에 많은 청년들 같이 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연락을 했는데 조금 부담스럽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생중계고 이게 평생 박제되니까 좀 부담스럽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저도 사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니까 좀 긴장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 방송이 처음이니까 제가 이 130만 명 정말 거대 유튜브에서 약속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제가 구태정치, 청년정치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사실 현역이 되면 그 구태 정치에 답습하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정말 대한민국을 사랑한다는 마음 하나로 이중국적이라는 메리트를 포기하고 해병대 장교로 임관한 것처럼 계속해서 우리나라를 위한 마음으로 초심을 찾고 구태 정치를 답습하지 않는 모습 보일 수 있도록 제가 이 자리에서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청년 응원합니다는 댓글들이 많이 올라와 있고 또 토지님은 이런 댓글 주셨어요. 미국 뉴욕시장 나이도 30대 초중반입니다. 서울시장, 부산시장 20대 30대 안 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예, 지금 우리 남양주의 남수진님은 이제 기초의원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 아까 말씀하셨고
우리 광명의 이호석 대표는 광역의원 준비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우리 바로 이런 청년 정치인들 중에서 서울시장도 뽑고 부산시장도 뽑는 날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